예정돼 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북한이 아직까지 협상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중국이 북한을 지원함으로 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트위터에 올려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는 지금 한국, 북한, 중국 사이에 강한 반미 연대가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중단시키면서 한국, 북한, 중국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강한 반미 연대의 모멘텀을 일단 끊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도 엿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교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게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일종의 완충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한반도가 한국 주도로 통일이 돼가지고 만약에 압록강까지 미군이 주둔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중국으로 봐서는 사실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동북아 지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자신들의 어떤 완충지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이고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게처럼 전략적인 부담이 아니고 오히려 전략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북핵 문제와 관련된 그 회담 과정을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사실상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노력한 것은 지금까지 크게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런 불만을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는 이 존 볼턴이라고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그 다음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종전선언에 아주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종전선언이라는 걸 정치적으로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그리고 중국이 그 이후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존 볼턴과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절대로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번에 가장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8.15 경축사였습니다. 그 8.15 경축사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제가 꼭 좀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 8.15 경축사를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에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남북 관계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북미 관계 진전과 이 연동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미북 관계와 관계없이 앞서 나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북 관계가 진전이 되려고 하면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의 가닥을 잡아야 이 미북 관계가 진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 북핵 문제가 진전이 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 연락 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정부가 방금 8.15 경축사에서 이야기한 대로 남북 관계 발전이 이 북핵 문제와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진행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이 8월 30일입니다. 오늘 8월 30일이니까 8월 15일 경축사를 미국인들이 듣고 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한다. 저게 굉장히 반미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미국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다가 한 15일 정도 그 사태의 추이를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실질적으로 반미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지금 몰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족이 동맹보다 우선한다. 그때도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한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한 것은 굉장히 신념을 가지고 이 신념행에
발언이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민족 우선론, 동맹보다 민족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이 발언도 상당히 미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만은 이번 8.15 경축사에서 남북 관계 발전이 독자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9월 달에 미국이 조금 신중하게 해달라라고 해도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도 조금 속도를 늦추어달라. 경협이라 남북 경협을 하는 것도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히고 나서 좀 해달라. 그리고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도 북핵 문제가 좀 실마리가 잡히고 나서 어느 정도 해결의 기미가 보일 때 같이 공조해서 해야 될 텐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 이후에 이 완전히 반미적인 방향으로 노선을 털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반미 노선을 대통령이 추구해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문제는 말이죠. 대통령이 이 반미 노선이라는 걸 이 앞에 절벽이 있는 줄을 모르고 달려나가면은 대통령이 이 절벽으로 떨어지면은 대통령 혼자 떨어지면 될 텐데 국가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거기 보면 국민들이 다 체인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 국민이 그냥 그 체인을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8.15 경축사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 노선이라는 이름하에,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이름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대단히 반미적인 노선이 미국 내부에서 너무나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조시 로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워싱턴 포스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가장 뉴욕타임스의 다음으로 중요한 미국의 신문인데, 제가 이제 워싱턴에 오래 있으면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이 워싱턴 포스트를 지금 한 30년 정도 계속 봐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를 이제 구독해서 봤지만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지금 대학 도서관에는 전부 다 국제 이런 세계 신문들이 다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이 도서관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그걸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가장 뛰어난 칼럼니스트가 이제 조시 로긴은 아주 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시 로긴이 누구의 후임자냐 하면은, 얼마 전 그 신문에 보도가 되었을 겁니다. 찰스 크라우드 해머라고 하는 유명한 워싱턴 포스트에 국제 문제를 쓰는 칼럼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 출신인데, 이 찰스 크라우드 해머는 의사 출신인데 몸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 인문학, 사회과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 칼럼니스트가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크라우드 해머가 주로 국제 문제에 대해서 칼럼을 많이 쓰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그 뒤에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 쓰는 지금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입니다. 이 조시 로긴이 최근에 쓴 칼럼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 한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대북 정책에 있어서 보조를 취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대단히 반미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중국과 연대를 해서 반미 연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시 로긴이라고 하는 이 아주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을 쓰면은, 그 칼럼은 트럼프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미국 상하원 의원들, 그 다음에 그 전문가들이 그 전 세계가 다 본다고, 오피니언 리더가 다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만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은 이 조시 로긴이 쓴 칼럼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그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김영철이가 뉴욕 채널을 통해서 극비리에 폼페이오한테 편지를 전달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김영철이가 폼페이오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미국이 계속 강하게 제재 해제하지 않고 비핵화만 요구할 경우에는 이 안 된다. 이 회담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폼페이오가 받아가지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서는 이게 폼페이오를 평양으로 보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시 로긴 말고 또 여러분들 신문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데니엘 슈나이더라고 하는 이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이 도요 게이자이라고 일본 주간, 그러니까 우리말로 동양경제입니다. 이 주간 경제지에다가 긴 또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 칼럼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이거는 반미로 지금 돌아서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일본 관리들도 의견을
일치했다, 동의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국, 일본에 나오는 주요 지금 이 잡지라든지 언론에서 전부 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8.15 경축사 이후에 지금 나가고 있는 일련의 어떤 이 노선이 대단히 반미적이고 그것도 혼자만 반미를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중국, 이 지금 북한이 3자가 연대를 해가지고 지금 반미 노선을 펼치기 때문에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커다란 딜레마에 직면해 있고 이번 폼페오의 평양 방북을 취소시킨 것도 바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커다란 딜레마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오늘 이야기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트위터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인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중국이 지금 비협조적이다. 그렇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 한국 때문이다라고 쓰고 싶었겠지만은 이 동맹국의 이 왕로적 패권국가의 이 지도자로서 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차마 그렇게 쓰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을 잘 이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평양 방북을 취소한 그 의미의 행간을 우리가 읽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